옆에 이제 그 졸업반이시죠? 김세별님, 한규빈님 패널로 나와 계시는데 김세별님 같은 경우는 고교 졸업 후에 지금 영진 전문대에 바로 입학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 진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렇게 그 여러 입학 준비를 하면서 내가 영진 전문대에 저러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특별한 뭐 계기나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영진 전문대는 물론 일본 취업으로 유명한 것도 맞지만 일본 취업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일본어 면접 시에 발음이라던가 이런 연습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영진 전문대는 일본어도 좀 전문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고 면접을 위해서 발음 연습이나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기 때문에 영진 전문대가 저에게 맞다고 딱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한규민님 동급생이시죠? 김세별님하고 한규민님 같으신 경우도 아 내가 영진 전문대 입학을 꼭 해야만 되겠다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결심하고 또 도전한 특별한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학할 시기쯤에 아버지가 이제 영진 전문대학교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이제 어, 빨리 취업을 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바라셨기 때문에 영진 전문대학교를 골랐고 이제 들어와서 일본 취업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외국에 나가서 일하면 제 자신에 있어서 성장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본 취업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취업이라고 해도 여러 나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미주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유럽도 있을 수 있고 뭐 가까이 있는 중국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굳이 내가 일본 기업 취업반이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그 영진 전문대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아닌 일본 기업의 취업을 주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다. 그렇게 매력을 느낀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우선 박시현님부터 말씀 한번 청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 취업에는 다양한 국가가 준비될 수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원래부터 좀 해외 취업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은 해외로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해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본 결과 영진 전문대라는 학교 자체가 되게 커리큘럼이 잘 짜여 있고 일본 취업을 실제로 이제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학교에 간다면은 우선 해외 취업이라는 목표를 내가 이룰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진 전문대를 선택을 한 게 이유입니다. 이제 일본 취업을 준비를 하면서 일본 시장 내 엔지니어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는지를 좀 찾아봤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책 때문에 되게 다양한 산업군에서 아날로그적인 시스템들이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 속이라면 제가 엔지니어로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많이 성장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 취업에 가서 저는 저의 목표가 이제 고령화 시대에 이제 실버 산업에 좀 더 관심이 있어서 저는 일본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시골에 살았었는데 시골에 살 때마다 이제 고령자분들이 새로운 기술에 이렇게 적응하는 게 어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 이제 그쪽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마침 일본이 고령화 산업에도 좀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오랜 기간 경험이 있어서 일본 취업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박지현 졸업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취업을 나가서 일을 해 나가면서 거기서 잘 적응해 나가는 것도 해외 취업하는 것에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해외 취업을 하고 싶지만 가능하면 한국과 비슷한 문화권에서 제가 잘 적응해 나가서 이 회사와 내 성장에도 둘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규민님께서
한국과 일본은 문화가 유사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기업의 문화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체험하기로는 한국에서 입사 시험을 치르고 취업 내정이 되는 과정 또 어떠한 변수로 인재를 뽑는가라고 하는 기준에서 체험적으로 살펴보면은 한국과 일본을 대비할 때 한국의 기업은 이미 준비가 잘 돼 있는 그래서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바로 실전에 중요한 팀의 일원으로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선호하고 내정하고 그러는 비율이 훨씬 좀 많다고 생각되는 반면에 일본 기업의 경우는 준비가 이미 다 잘 돼 있는 취업 준비생을 선호하기보다는 기업의 문화, 인화라고 할까, 잘 적응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면서도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조금 더 선호한다. 그래서 비교적 한국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아주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살아남은 내정자를 평생 직장의 개념으로 점점 중요한 직책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 이런 문화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된 취업 예정자를 선호를 할 건가? 그보다는 눈에는 잘 안 보이나 인성이 훌륭해 보이는 잠재력이 좀 발휘될 것 같은 인재를 더 선호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확연하게 있거든요. 자기가 입사를 했을 때 한국 같으면 바로바로 중요한 팀의 일원으로 인정을 해주고 같이 참여를 하게 할 텐데 일본 기업의 경우는 자기보다 입사 2, 3년 위의 선배를 쳐다봐도 아직도 저런 일밖에 안 시키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실망감. 그러다 보면 나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나도 저러한 혹독한 훈련 과정을 꼭 겪어야만 한가라는 것에 대한 좌절감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현지적인 문제를 겪고 그럼으로써 30%가 조금 안 되는 비율이 이 제3의 길을 선택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본의 기업 문화 관련된 차이점 이런 부분도 사전적 정보로서 학교 측에서는 영진전문대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현지 이 교수님도 계시니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그게 저로서는 좀 궁금해서 정영길 교수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1학년을 이제 올해 2022학년도 1학기에 맡고 있는데 그저 1학년들을 이제 일본 취업반입니다. 일본 IT과인데 그 학생들을 만나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전체 로드맵을 이야기해 주면서 일본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생 채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제 한국과 이제 일본은 차이가 많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펙 중심으로 채용을 하긴 하는 반면에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재 능력, 포텐셜 베이스로 이제 채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네가 이제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냥 막연히 토익을 딴다, JPT를 딴다 이런 게 이제 케이스는 준비가 안 되고 뭐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이제 인재로 성장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 그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지적되는 문제지만은 그 대학 졸업자의 초임금 수준에 있어서 한국이 굉장히 많이 이 상승이 돼 있어서 일본에 비해서 낮지 않고 오히려 생산성 대비할 때는 한국의 임금이 훨씬 더 높은 정황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본 기업에 막상 유사한 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대와 좀 다른데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희망이 조금 지나친 나머지 조금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한국에서 받지 못하는 높은 임금에 또 이렇게 그 동경의 시내 아주 정비가 잘 된 좋은 건물에서 냉난방이 아주 훌륭한 여건 하에서 또 회사가 인정하는 중요한 일을 단기간에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그 지원자가 조금은 좀 계신 것 같아요. 일본의 그 현지에서 국제적으로 청년 인재, 특히 한국의 인재를 필요로 하는 많은 기업들 중에는 반드시 그런 기업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조업 현장이 지방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제조업의 현장에서는 그 땀과 기름에 절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후생복지라는 측면에서 기대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박시현님 같으신 경우는 그런 그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학 당시에 영진전문대 입학 당시에 생각했던 것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대비해 보니 꼭 내가 처음에 가졌던 설계도가 맞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게 혹시 이렇게 느껴지거나 발견되신 바가 있으셨나요? 네, 실제로 이제 도쿄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월세나 물가 같은 것들이 좀 생각보다 비싼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서울에서 지내는 것과 도쿄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것에 큰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엔지니어로서 일본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글로벌한 인재로서 자기가 성장하는 거에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준비하면서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공계 쪽의 인재의 경우에는 지금 엔지니어의 길을 간다라고 졸업생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러한 전문성은 높이 평가가 되면서도 일본 현지에서 금방 적응을 할 일어일문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언어의 습득의 문제, 소통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거나 아쉽다 그런 평가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1학년 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좀 재미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학생들이 이제 1학년에 왔을 때 자, JLPT를 따야 되는데 자, 이거 1학년 1학기 때는 N3, 그러면 1학년 2학기 때는 N2, 2학년 1학기 때는 N1까지 따면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학생들이 막연히 그냥 따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JLPT가 앞으로 너희 면접 보기 전까지 몇 번을 볼까? 그러면 애들이 조용해집니다. 4번밖에 못 봐. 왜냐하면 1년에 2번 있는데 결국은 7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4번 있는데 그걸 따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학교에서 뭔가 이제 이거를 학점을 부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본격적으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 뭐 문법의 체계는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외국어다 보니 이런 게 제일 어렵더라라는 게 발음 말고 뭐가 있었나요? 혹시 다른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가장 어려웠던 게 물론 발음도 있지만 한자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면서 한자는 잘 접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취업을 도전하기 위해 한자를 정말 열심히 외웠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수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부수 하나하나 외우고 진짜 한자를 볼 때도 다 나눠서 이렇게 외우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기업에 입사를 하면은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 이외에 뭐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기획서를 만들고 기타 소위 페이퍼워크라고 하는 작업, 뭐 상업적인 그 편지를 써야 되는 작업, 기타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제3국에 나가서 활동할 때 일본어 또는 뭐 영어로 긴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텐데 그
말하는 일본어 말고 쓰는 일본어에 관련돼서도 그 혹독한 훈련이 좀 있었나요? 어떤가요? 박시현님 그런 훈련 좀 받으셨나요? 네, 일단 일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엔트리스트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이제 일본어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작성을 하면서 썼다 지웠다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향상이 됐었고 또 비즈니스 메일 쓰는 것과 관련해서 수업도 따로 있었기 때문에 계속 교수님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일본어 관련돼서 수업 시간에 또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까지 포함을 하고 또 그 이외에 공부방 모임으로 뭐 동급생들과 심지어 주말에도 공부하는 시간과 빈도를 포함을 하면 일주일에 전공 이외에 일본어에 쏟는 시간이 이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뭐 경험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일본어를 하루에 1시간씩은 문법을 보고 있고 아침 밥을 먹을 때 꼭 일본 유튜브 뉴스를 시청하면서 이제 현지인들의 일본어 발음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고도 이제 개인적인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제 그 본문을 외워서 청해 연습도 하고 말하는 연습도 같이 한 하루에 2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합쳐 보면 하루에 10시간 가까이는 개인적으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이요?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는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별님의 경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그 2년 이상 계속 해오셨으면 NHK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청취하고 이해하는데 지장이 거의 없다 이런 수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다 이해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끔 나오는 어려운 한자라던가 그런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부분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알 정도입니다. 그 박시연님의 경우도 가면 계속 이제 막 유튜브의 세계 그 사회적 그 관계망이라고 할까요? SNS의 세상이 됐지만 그래도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신문, 방송 이걸 늘 이제 현지에서 접하게 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전혀 지장을 못 느낀다. 그렇게 인식을 한 게 재학생 때였나요? 졸업반 되면 그 정도 실력까지 학교에 키워줍니까?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이미 NHK 방송 같은 걸 볼 때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 물론 모르는 뭐 단어들이나 이런 건 있었지만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인터뷰란 면접이란 취업을 위한 만남이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학교에 있습니까? 그런 거 활용 좀 하셨나요? 어떤가요, 박시현님? 이제 면접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컨설팅 프로그램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컨설팅 프로그램도 실제로 이제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것과 같이 거의 유사하게 질문을 하고 면접자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면접을 하는 그 회사의 임직원 입장이 돼서 던져지는 질문은 어떤 거였다고 기억을 하세요? 네, 우선 가장 크게 물어보는 질문은 아무래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본 취업을 왜 하게 되느냐, 왜 일본 취업을 하고 싶으냐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을 것 같고 그 뒤로는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떤 전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이런 질문들이 가장 대표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잠재력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저는 일단 자기 분석을 먼저 철저하게 했고 자기 분석을 한 뒤에 일관성 있는 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이제 면접관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자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낸 제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목표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잡아서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면접관 분들도 좀 더 금방 이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시연 졸업생의 경우에 그 일본 기업에 비단 뭐 소프트뱅크 아니라 하더라도 일본 기업에 취업한 이미 취업해서 열심히 이 그 진로를 열고 있는 선배들하고 혹시 뭐 이메일의 형태로라도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조언을 받은 바가 혹시 있습니까? 일본 가서 생활해 보니까 뭐가 제일 어렵다고 이렇게 고충을 토로하던가요? 혹시 들은 게 있습니까? 네, 크게 생각보다 어려움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하나를 굳이 꼽자면은 이제 소통하는 문제에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100% 전달하지 못했을 때가 조금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언어의 문제이기보다는 또 다른 겁니까? 인간관계나 그런 겁니까? 그건 이제 일본어적인 측면에서 뭐 어휘라든지 아무래도 IT 산업이 전문 용어를 쓰다 보니까 회의를 할 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내가 많은 성과를 졸업반에 되기까지 이뤘지만 이 부분이 내가 아직도 조금 모자란 것 같고 더 채워야 될 것 같고 더 성장 발전시키지 않으면 내가 한 단계, 두 단계 더 올라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짐작되는 분야가 혹시 있습니까? 저는 언어적인 부분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IT 업계가 늘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고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좀 더 그 부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IT와 일본어를 같이 배우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영진 전문대가 홍보를 하시면 지금 그 인원이 그 이렇게 그 몇 배수에 몰리거나 하는 정황이 계속되고 있는지 아무래도 지금 전반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대학의 그 진학 사항과 관련돼서 여기도 소위 TO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혹시나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어떤가요? 네, 지금 IT 쪽 직군이 지금 수요가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쪽도 비교하자 굳이 일본에 그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맞는 이제 급여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져 있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일본 취업 시장이 더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본에 지금 넘어가서 이제 받는 급여 수준 자체가 이게 조금 틀립니다. 이제 기계 뭐 다른 이제 그 생산직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고요. 이제 IT 쪽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급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고 물론 이제 그거는 있습니다. 파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은 경우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반적 자사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물론 큰 기업과 비교를 하면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은 뭐 일반적인 기업을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급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게 이제 거기서 초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그 근속했을 때 그게 한국과의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저희 쪽은 뭐 학생 숫자나 이런 것들은 지금 괜찮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뭐 자랑할 만한 졸업생의 한 분의 대표로서 박시현님이 내가 이런 귀한 기회 이 얘기는 한마디 꼭 하고 싶다. 아까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다. 그런 게 있으면 말씀 한마디 하시죠. 저는 이제 인생에서 정답 비밀 공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준비하시는 만큼 좋은 성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준비하는 기간에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을 텐데 자기 자신을 믿고 이제 주변 사람들 믿고 열심히 준비하시면은 그만한 성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후진을 키우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지금 수년간 책임을 맡아 일하다 보니 그래도 귀한 기회가 주어진 첫 번 시리즈니까 이때 이 말씀은 내가 좀 드리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정윤철 교수님께 마이크 넘깁니다. 네, 지금 이제 일본 그 학과에 지금 이제
2년째인데요. 이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컴퓨터 정보기업 일본 IT 학과 교수님 전부 모두 다 열심히 해주셨고요. 이제 학교 내에 또 국제교류원에서 굉장히 많은 힘들을 다 같이 지금 이제 일본 취업에 대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이제 그 분들이 카테고리가 여러 개 나눠질 것 같은데, 이제 보면 이제 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든지 괜찮으니 혹시 뭐 벤치마킹을 하시고 싶으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서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해서 원하는 이제 기업에 배정 받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일본 기업 분들에게는 일단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매년 코로나 전에는 학교에 일본 기업이 뭐한 거의 매주에 두세 개씩 왔습니다. 기업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학교도 보시고 투어도 하시고 학생들과 면담도 하시고 또 취업도 이어지고 해서, 코로나가 끝나면 꼭 한번 이제 보면 이제 본교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학교에 방문하셔서 한국 인재들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은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우수 청년 인재 일본 기업 취업이라고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만은 종전에 비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한일 관계 냉각이라고 하는 그러한 뒷배경도 없진 않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태, 또 일본 경제의 그 침체기, 이적인 증세,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서 일본 기업에 이 취업하는 일이 3, 4년 전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닌 과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 현안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전을 저희들이 꾸준히 해 갈 것이고, 저희들 국가기관과 저희들 유관기관은 어떻게 하면 일본에 장애 없이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이 좋은 경험을 쌓고자 일단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걸 문호를 좀 넓힐 건가, 모집단의 수를 여하히 늘려가고 더 많은 취업의 성공률을 높일 건가, 그러자면은 취업 박람회를 더 대규모로 더욱 자주 보다 성과 있게 열어야만 하는 수단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우선 그런 부분들 누구보다도 선두에 서서 신경을 써 가겠다라는 의지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